자, 34회에 부터 좀 두 회차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출문제집을 저는 샀어요. 왜냐면 너무 기출문제 뽑고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종이값 들 바에는 그냥 컬러로 사자 이래갖고 샀는데, 저는 요 책을 샀어요. 요 책. 요 책을 샀고, 되게 좀 일단 표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표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좀 회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87쪽을 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부터. 자, 한번 볼게요. 자, 밑줄은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본인이 뭘 보고 풀었는지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뭘 보고 풀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저는 뭘 보고 풀었냐면 이 유적지 보고 풀었어요. 이 유적지 보고. 근데 굳이 이 유적지를 모르더라도 이거 보면 풀면 되지. 농경이 시작되었다 하면 이건 뭐겠어요? 구석기, 이 선사시대 문제죠. 1번은 항상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1번에 보면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신석기니까 신석기와 관련 있는 걸 골라보면 되겠죠. 신석기와 관련 있는 거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정답은 5번이죠. 5번. 그래서 나머지 일단 볼까요? 반량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다. 이거 철기. 2번은 청동기. 3번은, 학생들 이 우경을 진짜 많이 틀리는데, 우경 나오면은 지증왕인데, 이게 지증왕이 무슨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삼국시대인 건 알겠는데 선사시대, 이제 선사시대로 비교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이제 우경 나오면은 그걸 찍으면 돼요. 철기시대. 그 다음에 거푸집 나오면 청동기 철기. 거푸집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던데, 거푸집도 청동기 철기예요, 학생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 보면은 문제 포인트는 난 요걸로 찾았어요. 우고왕.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데요. 잠깐 좀 설명을 좀 더해서 얘기를 하면, 고조선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고조선의 왕들이 있어요. 고조선의 왕들이 이거 뭐야? 고조선의 왕들이 있는데, 고조선의 왕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부왕하고 준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고왕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뭐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하면, 그 우고왕과 이제 보면 준왕 때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돼가지고 이제 한반도 남쪽에 날아와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진나라를 건국하게 된다고 했죠. 우고왕은 누구냐면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 여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키다가 함락된 곳이 오늘날 어딥니까? 함락된 곳이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 그래서 여기 싸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 이름이 뭐냐면 왕검성이죠. 왕검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 고조선에 대한 얘기인데,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자. 정답은 요거죠. 자, 임신서기석부터 볼게요. 임신서기석은 신라시대의 그 유교 경전, 관상성은 진흥왕, 청해진은 장보고,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3번 볼게요. 3번은 그 2번, 3번은 여러 나라의 성장의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보면 은력이라고 있죠. 은력. 난 뭘 보고 맞췄냐면 이거 연고 보고 맞췄어요. 이건 뭐겠어요? 부여죠. 부여. 부여고,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그 지역을 넘어갈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책화죠. 책화. 그러면 책화와 관련 있는 건 동해죠. 동해.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 나라 지역에 가를 설치했다. 여기서 가라는 거는 뭐뭐 가, 뭐뭐 가 하는데 고추가 나오면 고구려고, 사출도 나오면 부여죠. 그래서 사출도를 본떠서 만든 놀이, 민속놀이가 뭐라 한다?
윷놀이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단군 과하마 나오면 옥조동해. 동해죠, 동해. 제가해는 고구려. 그 다음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금. 학생들 숫자 8 나오면 고조선 찍고 12법 나오면 부여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볼게요. 이 4번쯤 가면 이제 삼국시대가 보통 나오는데요. 이 4번의 문제는 쉬웠어요. 뭘 보고 풀면 되냐면 김수로, 그 다음에 고령, 요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가야인데 고령이니까 대가야기도 하겠죠. 가야 나오면 철직을 했죠. 정답은 2번. 1번 금동 영가 7년명열의 입상. 3번은 뭐야? 호명그릇. 4번 무령왕릉에서 나온 혜태. 5번은 천마도, 천마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5번을 보게 되면은 문제의 포인트는 영락대왕이에요. 5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문제 포인트가 영락대왕인데 이 광개토대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사용했다 했죠. 연호를.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그 연호를 뭐라고 했냐면 영락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연호라는 걸 사용한다는 것은 왕이 권력이 세다 또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광개토대왕을 찍으면 되니까 광개토대왕을 찾아봅시다. 정답은 5번. 신라의 당시의 왕은 내무왕이었고 신라를 도와줬다는 걸 상징하는 유물이 뭐다? 호명그릇이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6번에 보면은 난 뭘 보고 맞췄냐면은 요거 원효. 그다음에 신문왕이 말년에 좀 건방져졌다 했죠.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꽃 이야기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설총이죠. 설총은 우리나라에 그 한자의 음을 달아갖고 이두라는 걸 만들었다 했죠. 이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거는 솔직히 역사 상식을 좀 많이 알고 있고 책도 평소에 많이 읽은 사람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이 참 많이 틀렸었고 내 기억에. 그럼 한 개씩 좀 설명을 하면 1번은 김대문, 2번은 강수, 인도하고 여행 갔다 온 거 해초. 4번 뭐고? 4번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잠깐 생각이 나는데 가쿤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학생들 좀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 틀리라고 얘기를 하지 보통. 이런 거 틀리고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거지. 자, 7번 볼게요. 땡땡땡 문화재를 찾아보자. 공산성, 성산리 고분군, 부소산성. 지금 어디 여기 보니까 다 백제 땅에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삼국시대 백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봅시다. 목조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무령왕릉이 완성되었다. 무령왕릉은 공주에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익산 미륵사지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보의 금동대왕로가 출지됐다. 이거 여기죠. 능산리 고분군. 중국 남조에 영향받는 거 무령왕릉이니까 송산리 고분군. 여기가 이제 그 공주죠, 공주. 온조가 도읍으로 정한 것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다. 강남의 땅값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정답은 2번. 넘어가서 8번 볼게요. 8번도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8번에 보면 내가 8번을 왜 많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은 학생들 아마 알 건데 내가 수업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 그 일본에서 어떤 스님이 일본 문서를 찾다가 그 일본 문서의 표지로 도루마리로 이렇게 표지로 이거를 뭐지, 이 종이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로 썼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한자에 그 신라의 당시 사람들이 뭘 조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민족문서라 했잖아요. 민족문서. 그럼 이게 신라라는 걸 알고 풀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모르겠어. 나 이거 못 풀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보고 풀면 되지. 또 옳은 것을 고르라 했잖아. 자, 모내기법 실시한 거 조선 후기, 빈민구제 진대법,
고국천왕. 3번 동시전은 뭐예요? 동시전. 동시전 같은 경우는 그 신라죠, 신라. 지증왕 때 만든 거. 정답은 3번. 구왕작물 조선 후기. 그러니까 1번, 4번은 답이 아니겠네. 농사직설은 세종대왕이니까. 그러니까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진대법은 빈민한테 곡식을 빌려주는 건데 저기 보면 인구수 파악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맞추면, 그러니까 2번, 3번 중에 한 개를 찍어야 돼요. 자, 9번 볼게요. 9번. 백제군이 전투에 공을 세우고 있었다. 김유신 장군이 여기 출신이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김유신 장군 출신은 화랑도라 했죠. 그럼 화랑도와 관련 있는 거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보면 국학을 설치했다라 했는데 국학을 이제 신라죠, 신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내가 지금 잠시 여기 보면 문제풀이를 잠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보면 이게 좀 이상해. 그 다음에 경당은 고구려. 만장일치제를 실시했다. 만장일치제 실시한 건 화백회의. 5번은 박사제도는 백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의 문제 포인트는 살수. 살수대첩 나왔으면은 수나라 살수대첩 천리장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2번 볼게요.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해줬던 것 같아. 한국사 수업 시간에 이 채치원이 황소를 잡으려고 여기서 황소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일반 백성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채치원이 얼마나 글을 잘 썼냐면은 이 채치원이 쓴 글을 읽고 당시 반란을 주도했던 황소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토황소 경문. 그럼 토황소 경문과 관련 있는 거 정답은 채치원이니까 채치원 찾아보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이거네. 활동했던 시기니까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요왕. 정답은 3번.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노급이 다시 지원됐다는 건 통일신라 경덕왕 때. 그 다음에 잠시만, 노급을 폐지했네. 그러면 신문왕.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을 했다. 이거는 고려 인종 때. 5번은 문무왕 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의상이 만든 절이 있는데 의상이 만든 절이 낙산사, 그 다음에 부석사 이런 절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에 보면은 발해의 영광탑이고 여기에 보면은 발해의 돌사자상인데 이 삼국시대 문화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발해의 문화재와 관련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 국가는 발해네. 근데 내가 이거 몰라. 그럼 모르면 밑에 거 못 풀면 돼. 보자.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해동성국이 실시됐다. 이거 발해제. 육부를 유교 명칭으로 했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발해는 삼성육부제를 모방했는데 당나라에 발해가 삼성육부제를 모방할 때 육부는 발해 형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유교식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대아파 인흥 인한대흥,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이거는 고려 그 발해 누구야 갑자기 생각나. 선왕 해동성국. 5번은 외사정. 이거 문무왕 때 거야 아마. 문무왕.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고, 13번 볼게요. 학생들 후백제 문제는 한 문제 나오는데 궁예를 물어보든지 견훤을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후삼국 통일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에 문제의 포인트를 보면은 전주라는 게 돼 있고 완산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하고 완산주를 알 수 있는 왕은 누구냐? 바로 견훤인데 견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내가 후백제 나오면 후당하고 5월에 사신 보냈다 찍으라 했죠. 정답은 4번. 근데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웠는데 견훤이
견훤이 막 라면을 먹는 거야. 그래서 라면 먹기 너무 뜨겁잖아. 후백제 후당.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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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14번. 해종이 병으로 눕자 왕규가 반란이 일으켰고 왕신엽이 돌아왔다. 근데 이게 뭐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내 고려 왕의 순서는 좀 외우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해종 다음에 누구냐면은 정종이고 정종 다음에 광종인데 그 다음에 경종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 이 경종이 아빠가 왕권 강화를 너무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갔고 얘는 신권 강화를 한다 했지. 그럼 요 사이 있던 거니까 광종 고르면 되겠네. 노비안건법 3번. 그러니까 이게 이 왕의 그 시기를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고 이 순서대로 공부할 때 본인이 이때쯤이다라는 감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왕이니까 이 왕자 외우고 저 왕이니까 저 왕자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안한데 높은 점수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15번 한국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한국사 불교 문제. 의천, 천태종. 근데 의천이 천태종도 의천이 천태종 만들 때 지원해주고 윤관이 별기군 만들었던 왕은 숙종. 숙종하면 가장 큰 업적은 화폐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 화폐 정답은 5번. 1번 외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무역했다. 이 사람은 세종대왕 계해약조. 과전법 실시했다. 공양왕. 근데 이거는 공양왕이 했다기보다는 정도전에 한 거지. 전민변정도함을 설치했다. 공민왕. 연등육등법, 공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종대왕 보면 되고 16번 인종 23년에 편찬된 정사 고구려 통일신라에서 삼국시대까지 저술했다. 요거는 삼국사기 만든 사람은 김부식. 그러면 김부식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다는 거.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또 중요한 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거. 자, 그럼 한 개씩 해볼까요? 1번 남북국 용어를 처음 얘기했다. 발해구. 당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에 적혀있다. 삼국유사. 4번 사초와 시정기를 두었다. 이건 조선왕조실록. 5번은 이구교의 동명왕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 넘어가서 17번 17번의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심결. 내가 수심이라는 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수심사 결사 쌍신 지키고 공부하는 정해샹슈 이렇게 공부하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냐? 진울이죠. 진울. 그럼 진울에 대해서 찾아보자. 정답은 4번. 1번 누굴까요? 원효. 2번 자장. 3번 의상. 5번이 얘가 누구더라? 얘가 5번이 요새 5번이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8번 가군사 조직은 대중손 다시 돌아가는 거 반대 제주도로 갔다. 이거 뭐예요? 삼별초죠. 삼별초. 그럼 삼별초를 골라보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주진군, 2번은 광군. 자, 학생들 2번은 좀 공부합시다. 2번은 3번은 좀 알아두면 공부하기 편하다. 1번 2번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1번은 주진군.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정종 때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군대예요. 그 다음에 신기군, 신보군 이거는 별무반. 5번은 이거 잡새꾼인 것 같은데 잡새꾼. 19번 충충충충충 나오면 원나라 간섭기라 했죠. 그럼 원나라 간섭기와 관련 있는 거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번 볼게요. 20번
20번을 보면 이거 민속학이거든요. 20번은 패스할게요. 일단 정답은 2번인가 그럴 거예요. 동지, 팥죽. 21번 볼게요. 21번에 보면은 위에 글은 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보통. 근데 김종서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군 육진에서 육진 개척하는 사람 김종서. 그럼 김종서와 관련 있는 건 세종대왕 고르면 되죠. 정답은 4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1번. 훈민정음 창제하였다. 1번 성종. 그죠? 1번은 성종이고, 악학개범은 성종. 영조, 5번은 세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1번은 쉬웠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22번. 22번도 요거를 알면 쉬운데, 근데 이걸 모르면 요거를 알 수가 있지. 부목 군현의 관리를 파견한 걸 뭐라고 하냐면 수령이라고 하죠. 수령. 그럼 수령과 관련 있는 거 정답은 2번. 1번 향리. 3번은 의정부. 이건 자수별감. 5번은 뭐냐면 향리. 23번. 엄마가 죽었대. 복수하고 싶어. 그래서 사화를 일으켰어. 그러면 무갑기의 중에 무오사화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난 솔직히 얘기할게 유님 보고 맞췄어요. 이게 유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무갑기의 의사사화 일으킨 사람이거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서인이 반정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 인조 반정. 1번 다. 정답은 2번이네. 정렬이면 모반 사건. 이게 서인이 동인 공격한 거고. 4번이 예속 논쟁. 5번이 선조 때 이조 전랑 갖고 이제 붕당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2번. 사화 순서도 중요해요. 무갑기을. 요거 중요하고. 24번 문제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24번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볼게요. 가는 고려 청자고, 다는 이제 분청 사기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 이 가의 색깔이 빠진 게 요거라고. 시험에서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조선 전기라고 공부하면 된다고. 정답을 얘기하면 가 다음에 다야. 그럼 문제는 얘하고 나하고, 그러면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게 가야 톡이죠. 그죠? 이게 신라톡인가? 이게 신라톡인가? 이거 가야톡이 맞네. 톡이 다음에 고려톡이, 그 다음에 조선톡이 이렇게 가는 거죠.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이게 라가 뭐냐면은 조선 후기. 정답은 나가 다라. 정답은 3번.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야. 학생들 조선시대 가면은 거의 야, 요것도 좀 25번도 솔직히 틀린만 했다. 나는 이거 어떻게 맞췄냐면은 이 보기 지게인가? 그 생각 좀 잠깐 했는데, 난 뭘 보고 맞췄냐면은 이걸 읽어보니까 지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토지 문서지 토지 측량이 아니거든. 근데 또 어떻게 맞추는 방법이 있냐면, 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맞춘 분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면은 지게가 나올 때가 아니래. 25번이면은 이제 조선 후기라는 거야. 조선시대라는 그거 보고 맞추는. 그때 처음 발생했다. 이거 지게제. 이것도 지게제. 그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더라고. 이것도 답이 되지. 양전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조사를 하는 거예요. 토지조사는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양전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도 내가 다음에 많이 책 편집 내가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번을 볼게요. 26번에 보면 반역죄를 잡아간다. 도승질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반역죄와 강상죄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의금부예요. 의금부.
그다음에 뭐겠냐면은 나는 승정원. 오프미야의 관원에게 서경권을 줬다. 이건 3, 4. 토론한다. 이거는 홍문관. 정책을 심의 격정하여 국정을 총괄한다. 이건 의정부. 이거는 승정원이죠. 정답은 4번. 대간도 3.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그래, 요새 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고급 문제가 심화가 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난이도가 내려갔지만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면 임진왜란 순서 행주대첩, 그 다음에 충주 탕금대, 명량, 노량. 2개는 임진왜란이고 2개는 정유재란이에요. 충주 탕금대에서 내가 신립이 졌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수도를 찾기 위해서 권율이 왔는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 행주산성에 갇히게 되고 행주 침하러 한다 했죠. 그게 바로 행주대첩. 그리고 나가가 가야 되지. 나가. 그 다음에 28번 자료는 이 왕의 동생인 뭐 경신왕국이다. 여러 번 한국이 발생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숙종 때죠. 숙종. 소리가 끊겨요. 이게 좀 울릴 거야. 자, 28번. 환국이 일어났을 때는 숙종이에요. 그럼 숙종 때를 골라보자.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조총 나오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효종. 촉의 문신제는 정조. 신의 통공도 정조. 그 다음에 탕평비는 누구지? 영조.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28번 문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29번 볼게요. 29번. 나는 문제지를 뭘 보고 찾았냐면은 요거 신청전 요런 거 나왔을 때가 조선 후기거든.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럼 모르면 이거 풀 수가 있어. 뭐 보고 요거 보고. 정답은 1번. 왜? 이건 확실히 고려시대니까. 그리고 송나라는 고려시대 나라잖아. 이때는 청나라인데. 이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학생들 29번 문제를 꼭 알아두세요. 29번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은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야. 난 이거 좀 쉽게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보고 풀었어요. 제인하고 화척이라는 건 백정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고려시대 때 일반 백성이라는 거 내가 이건 진짜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했다. 이건 백정이지. 그럼 백정과 관련있는 거 골라보자. 정답은 4번. 자, 볼게요. 1번, 2번이 같은 애들이야. 누굴까? 노비. 3번 역관. 5번 중인. 이렇게 되겠죠. 5번이 중인이 아니고 서얼이네요. 서얼. 서얼.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부터 근대사입니다. 자, 볼게요. 평소 대원수는 이거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 안 해줬는데 이거 좀 적어줄까? 몇 번이에요? 31번? 평서 대원수라는 얘기가 뭐냐면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직책이에요. 직책. 나는 평서 대원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쟁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건 홍경래의 난, 이건 진주농민 봉기, 황토현 전투 동화. 이번이 진주농민 봉기. 그래서 1번, 2번 답이 아니에요.
삼정 이정청이죠. 정답은 3번. 남접 북접은 동학.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2번. 고종이 즉위했다. 이거 내가 솔직히 얘기했지.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홍경래, 아니 경복궁 중건이죠. 경복궁 중건. 그럼 경복궁 중건과 관련있는 거 골라보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네. 정조. 자, 33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요 가운데 들어갈 거.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다음에 신미양요가 아니다 했죠. 이 사이에는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정답은 1번. 근데 딕을 리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 시기가 확실히 아닌 거. 그래서 33번은 틀리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번. 청해 군대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다음 민씨 정권이 자,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 우정국 때 우리 뭘 일으키자? 정변을 일으키자. 이게 무슨 정변? 갑신정변. 근데 내가 수업시에 얘기했지. 갑신정변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럼 갑신정변 때 맺은 조약이 나온다 했지. 바로 일본 군대 주둔하는 거, 아니면 한성조약. 일본 군대 주둔하는 거 임오군란이고, 갑신정변 때문에 나오는 조약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정답은 4번. 자, 볼게요. 보빙산은 요 앞이죠. 부산, 원산, 인천 기항한 곳 강화도 지역인데 이거 앞이고, 별기군도 이 앞이고, 개화정책과 통일기무하면 이 시기 앞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5번. 요런 거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엄청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좀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먼저 1번 볼게요. 외국인 한 명을 동그라미 외교 고문으로 삼는다. 이게 뭐냐면 제1차 한일협약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 했어요? 고문정치란 데죠. 고문정치.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 제국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와 모든 걸 간섭하지 않는다. 2조는 간단해. 2조는 러시아가 포기한다는 거야. 어디를? 한반도를. 이게 포츠모스 조약. 4조가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게 한일의정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확실한 건 다가 먼저잖아. 이거는. 왜냐면 이게 러일 전쟁 전에 이 조약을 맺고 러일 전쟁하고 이겨서 이걸 한 거니까. 알겠죠? 다음에 36번. 36번을 보면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아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했다. 교정청을 설치한 건 동학문명운동.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는 을미사변. 그러면 일단 결정을 해볼게요. 가볼게요. 가는 동학문명운동 다음에 그 1차와 2차 사이에 맺은 전주화약이에요. 이게 교정소 설치한 거잖아. 그리고 이 시기에 명성황후가 명성황후가 죽고 아간파천을 한 거니까 이 시기에 들어갈 거. 2차 가보개혁 아니면은 을미개혁이 들어가야 돼. 정답은 2번이죠. 종이수호 통상조약은 요 앞에. 검은도 점령한 것도 요 앞에. 13도 창의군은 정리의병인데 요 뒤로. 고종이 황구단으로 즉위한 거는 놔 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대사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들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근대사 문제는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 시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요 시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근대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대사가 더 쉬워요. 다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생각인데 요거는 이제 좀 봐야 되지. 나 뭐 풀었냐면 요 선생님 얼굴 보고 풀었어요. 이게 누구냐? 양기탁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이라는 걸 보고 아예 풀었는데 또는 뭘 보고 풀면 되니? 난 이거 보고 풀었고. 그러면 봅시다. 양기탁 선생님이 쓴 거 대한매일신보 정답은 3번. 이거는 쉽죠. 38번. 우리 대황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성의로 거절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한 건데 이토 후자께서 뭐뭐뭐 했다. 저 개 되지만도 못한 거 2천만의 노예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38번에 아마 내 생각이 맞다면 이거는 시일야 방송대곡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난 요거 보고 풀었네.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좀 풀기가 어렵긴 어렵겠다. 그러면 일사늑약과 관련 있는 거 옳지 않은 거 그럼 요거 보고 풀어도 되겠죠. 요거 보고. 정답은 1번이죠. 1번이 뭐냐면 정답은 4번이죠. 을미의병. 명성하고 시해 사건. 이때 당시에 의병은 최익현하고 신돌성 나와야 되는 거지. 요것만 보고 또 풀 수가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몇 번입니까? 39번인가요? 39번 한국사에서 이제 근대사 가면 시험에 나오는 게 신문하고 그 뭐지? 학교 물어보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마우스가 안 보여. 유경공원 헐버트 정답은 1번.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 배재학당 여자 교육시키는 학교고 대성학교 신민회 한성사범학교는 2차 가보개혁이 되겠죠. 그 학생들 원산의 옛 지명이 덕원입니다. 덕원.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 40번 볼게요. 난 40번 보고 뭘 보고 풀었냐면 나 이거 보고 풀었어요. 백동화. 그러면 백동화와 관련 있는 걸 골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동화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옛날 화폐를 지금 화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화폐를 지금 화폐로 바꿔주는 거 메가타 정답은 2번. 이런 거 쉽죠. 41번 이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네요. 신채호 박용만은 임시정부 해산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다. 국민대표회의 1923년 정답은 2번. 25년에 이승만이 탄핵됩니다. 31년에 한인애국당이 만들어지고요. 연도를 외우면 좀 편해요. 문제 풀기가. 오늘 문제는 여기 문제는 일단 쭉 보자. 42번 42번의 문제 포인트는 미신을 타파하자 신문사에서 주도했다. 이 신문의 이름은 이 운동의 이름은 좀 보니까 애매모호하더라고. 근데 보면 신문사에서 주장한 건 내가 그걸 했죠. 문맹 퇴치운동. 정답은 이거. 1번 볼게요.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물산 장려운동. 2번은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 1천만 1원씩 이게 바로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5번이 형평사운동 이렇게 되겠네요. 이 구호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구호도 내가 좀 다음에 책에 좀 넣도록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43번 43번에 보면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 황국신민 이런 거 뭐겠어요? 민족말살기죠. 그럼 민족말살기 고르는 거 정답은 4번. 학생들 그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이라는 게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요거 이거 진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요거 꼭 보세요. 태연령 10년대, 헌병경찰제 10년대, 회사령 10년제, 토지조사사업 10년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44번 홍코우에서 폭탄을 던진대요. 윤봉기 선생님. 그러면 한인애국당 정답은 4번. 자 볼게요. 44번 보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는데 너무 말이 안 돼갖고. 1번 대한독립군단, 2번 신민회, 독법주의를 내세웠다. 독립의군부. 5번은 김자진 장군. 이렇게 되겠죠. 그 중강단이 뭘 믿는 종교다? 대종교.
대종교는 뭘 믿는 종교다? 단군. 자, 47번 볼게요. 47번에 보면 박인호 선생님이 나오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박인호 선생님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순종의 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였어요? 60만세운동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60만세운동 물어보는 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온다. 60만세운동 다음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바로 민족유일당운동. 정답은 5번. 46번. 이거는 진짜 안 나오는 문제는 나왔다. 일제강점기 수업제도. 자, 보통학교 4년 1차 교육령. 그 다음에 나와봅시다. 나에 보면은 사범학교를 갈 수 있다. 요거는 2차 교육령.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일본인과 학교를 동의 가겠다. 이거는 3차 교육령. 정보는 1번. 그래서 이 3차 교육령의 추가 법령이 이제 국민학교가 된다 했죠. 여기까지 일단 배운 데인데요. 학생들 47번 문제 한번 내가 풀어볼까요? 47번은 오늘 배운 건데, 지금 보면 소수점 나왔잖아요. 3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 있는 건 뭐냐면은 그거죠. 4.4 오입 사건. 그러면 4.4 오입 사건과 관련 있는 거. 정답은 4.4 오입 이승만. 4.4 오입은 초대 대통령이 영원히 할 수 있다. 정답은 이 문제 꼬았네. 개헌 당시라는 건 이 헌법을 바꿀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되어서 이건 국어를 잘해야 되죠. 이거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34회 기출문제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5회 기출문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죠.